안녕하세요. 네, 우리 위상수학 개강 날이고,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코로나에 좀 걸려가지고 한 주 미루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 거의 완쾌가 됐는데 아직 조금 목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기침을 좀 이런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OT 하도록 할게요. 4주 과정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직강생분들 개념 테스트 진행을 하니까 9시까지 오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리, 예제 변형, 참거짓 문제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직강생분들만 채점이 되고, 인강생분들은 이제 스스로 채점이 가능할 겁니다. 풀이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카페 제공을 해드립니다. 다음 황창주 전공수학 거기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매주 과제가 제공이 되고요. 인강생분들은 지스쿨 자료실에, 직강생분들은 이제 직강생 전용관이라는 곳에 제공이 되고요. 직강생 오른쪽 지스쿨 사이트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채점을 원하시면 기한 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요일 과제니까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시면 되겠고, 제출 방법은 직강생분들은 직접 제출하시거나 메일로 스캔해서 제출하시면 되겠고, 인강생분들은 첨삭란에 스캔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풀이 역시 카페에 제공이 되겠습니다. 모든 각종 풀이는 다 카페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차에 종합문제하고 역대기출 문제 제공이 되고요. 역시 이곳에 제공이 되고, 종합문제 풀이는 카페 역시 제공이 되고, 역대기출 문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기 때문에 거의 과제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풀이를 따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채점은 없고요. 질문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업 후 카페 질문 및 상담 가능하고요. 카페 들어오셔서 등업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항 적어가지고 등업글은 지우지 마시고요. 비드 가능합니다. 판서노트 혹은 뭐 이제 서브노트 제공이 되고요. 서브노트는 이제 우리가 증명을 뭐 쓰면서 하지 않는 것,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이제 따로 제공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로 영상 또는 자료 인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학원에다가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수업 시간표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9시부터 되고, 1시간 15분씩 되고, 1시간 10분 점심시간 갖고 또 똑같이 수업 갔다가 마지막은 이제 뭐 유들이 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질문하시면 되겠고, 자, 위성수학 최근 출제 경향을 좀 살펴보면은, 그리고 참고로 이제 요 전에는 우리가 이제 집합론이 나왔었어요. 집합론. 그 집합론 문제들도 여러분 한 번은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모아서 그걸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풀어보시고, 풀이는 역시 카페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때부터는 이제 위상수학만 나오게 됐는데, 뭐 요때는 그렇다 치고, 요때부터는 이제 거의 한 문제씩, 위상이 한 문제씩 계속 나왔었어요. 4점짜리로. 뭐 내부 폐포 경계, 이렇게 흔하게 이런 것들 많이 기본적으로 물어보다가 이때 갑자기 두 문제가 나왔어요. 놀랐죠? 이렇게 4개년이나 한 문제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사람이 좀 놀랄 수 있어요. 그렇죠? 좀 당황을 했는데 그 4점짜리랑 2점짜리 나왔었는데 2점짜리가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다. 쉽게 나왔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둘 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한 4점짜리는 적당히 내고, 아니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이제 2점짜리는 이제 조금 쉽게 나오는가 했더니 또 최근에는 이렇게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한 문제 나왔고 4점.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좀 매번 내부 폐포 막 이런 거 계속 물어보다가 좀 이제 안 건든 것들을 갑자기 건들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자, 어쨌든 뭐 그렇고 우리가 다 배울 것들이고 쉽게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과목 특징 및 공부 방향 보게 되면은 이제 위상수학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실외석학 있죠? 실공간도 이제 사실 위상공간인데, 거기에서의 계집합 개념하고 연속사상 있죠? 그거의 개념을 일반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각 공간의 위상이 이제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상 공간에서는 계집합이 어떤 형태인가. 그래서 다 그 각 위상 공간마다 따져보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이제 실외석학, 실공간이 익숙하죠. 근데 이제 그거에서 일반화해서 온 거기 때문에 크게 또 적응을 해야겠어요. 어쨌든 이제 개념이 추상적입니다.
위상수학도 개념이 추상적이고, 그래서 내용을 역시 이제 자주 접해야겠어요. 현대대수처럼 내용을 계속 자주 접해.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게 뭐 무슨 얘기 하나 좀 어렵거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접해가지고 익숙하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이 조금 고비예요. 1장 그 넘어가는 게 처음에 하면은 막 너무 막 디테일하고 막 이게 하거든요. 그거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가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또 다시 오면은 이게 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뭐 이제 기존에 이제 좀 하셨던 분들은 그게 크게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증명 제외한 대부분의 증명은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그거 권장사항이고요. 증명도 이제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스스로 좀 너무 심한 거 말고 그냥 적당한 거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이제 새로운 위상 공간에서 내부 폐포 경계, 도집합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구할 수가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다양한 위상 공간을 접해야 되겠고 이쪽 이런 위상 공간 저런 위상 공간 가리지 말고 웬만해선 가리지 말고 너무 심하다 이런 거 빼고는 이렇게 많이 다뤄봐야겠어요. 그래서 시험에 어떤 위상 공간이 나오던 간에 내가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겠어요. 그게 안 되면은 점수를 받기가 이제 힘들 수가 있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문제가 어쨌든 이제 다양한 위상 공간을 접하고 위상을 분석하는 능력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은 1.1부터 1.6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1장 들어가 보죠. 자, 당연히 이제 위상을 먼저 정의를 해야겠죠. 공집합이 아닌 집합 X 상의 위상이란 요 세 가지 조건 1번, 2번, 3번을 만족하는 부분집합들의 모임 타우라고 읽어요. 타우를 의미한다. 첫 번째 뭐냐면은 공집합하고 전체집합 X는 꼭 가지고 있어야겠어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요 타우에 있는 임의의 집합, 임의의 원소 유알파 몇 개를 가져오든 첨수적이 지금 람다라고 돼 있는데 람다가 뭐 이게 유한집합인지 가산집합인지 비가산인지 언급돼 있지 않아요. 그럼 이제 그냥 임의의 개수로 보는 거죠. 임의의 개수의 유알파를 꺼내서 그것을 합집합했을 때 다시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은 1부터 m까지 돼 있죠. 유한계라는 뜻이에요. 임의의 유한계를 내가 끄집어내서 교집합한 것이 다시 타우에 들어가 있어야 돼. 요 세 가지를 만족시켜야 위상이라고 되는 거예요. 위상이란 자격이 생겨요. 알겠죠? 요거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실공간의 그 계집합의 특성을 다 일반화시킨 거죠. 공집합, 치수집합 말, 계집합 맞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걸 계집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계집합들 다 막 임의계수 합쳐요. 그거 다시 계집합 되거든요. 교집합은 유한계까지는 허락이 돼요. 근데 이제 무한계는 허락이 안 될 수도 있느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간단한 예로, 요 3번의 간단한 예로, 우리 그 실공간에서 R에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구간 0부터 1 플러스 N분의 1. 얘는 뭡니까, 이거? 1 넣으면은 0, 2. 그쵸? 그 다음에 2 넣으면은 0, 2분의 3 해가지고 쭉쭉쭉 해가지고, 교집합이니까 공통된 거는 0부터 1 포함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어떤 n을 넣던 간에 1은 계속 가지고 있어요. 계속 가지고 있죠. 안 가지고 있는 거 없죠? 그러니까 1까지 딱 돼요. 근데 1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잘리죠. 맞죠? 그러니까 요거예요. 근데 이거는 계집합이다 아니다? 아니죠. 얘네들은 계집합인 거 확실하거든요. 아래에서. 근데 무한계 교집합하니까 계집합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맞죠? 하지만 합집합은 아니다. 합집합은 이런 상황이 나올 수는 없다. 자, 집합 X상의 위상 타우가 주어진 공간을 이제 타우를 장착하게 된 거예요. 집합이 있는데 타우를 장착했어요. 걔를 이제 뭐라고 한다? 위상 공간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렇게 쓰겠죠. X, 타우. 그렇죠? 이제 혼동의 소지가 없으면은 X 타우를 간단히 X라고 한다. 계속 이렇게 쓰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상이 분명하다. 이 위상 공간에서 이 집합에 위상이 이것도 주어질 수 있고 저것도 주어질 수 있고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는데 어떤 하나의 위상이 다루는 게 분명하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뭐 굳이 타우를 계속 언급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냥 X라고 나타내기로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집합 A가 위상 공간 X의 위상 타우의 원소일 때, 이 타우는 어떤 집합이죠? 뭘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얘는 X의 부분 집합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부분집합들의 모임, 부분집합이 원소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X의 어떤 부분집합들이 이제 원소가 되는 건데 아까 이제 그 공리들을 세 개를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X의 부분집합 A가 위상공간 X의 위상 타우의 원소일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타우의 원소인 거를 A를 X의 열린 집합 혹은 개집합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 해석학도 했지만은 A 여집합이 위상 타우의 원소일 때 A를 X의 닫힌 집합 혹은 폐집합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A가 폐집합이다. 폐집합이다라는 것은 A 여집합이 타우의 원소다. 요거라는 거죠. 노트로 A가 타우의 원소다. 그거의 필요 충분 조건은 지금 여기에서 봤듯이 여기 이제 이미지합에 대해서 성립이 되는 거죠. A를 뭘로 넣거네? A 대신에 A 여집합을 넣을게요. 그럼 여집합은 A죠. A가 타우에 들어간다는 건 A 여집합이 폐집합이 필요 충분 조건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됐죠? 알겠죠? 그래서 A가 개집합이다. 이거죠, 이거는. 그렇죠? 타우에 들어간다는 거니까. 그럼 여집합이 폐집합. 여집합이 폐집합이다? 그러면 A는 개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흑백 논리는 아니죠. 개집합이 아니다. 그러면은 너 폐집합이구나. 이런 거는 안 돼요. 혹은 폐집합이 아니다. 그러면 너 개집합이구나. 그런 거는, 이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당연히 않는 거죠. 역시 우리 보통 이상 공간 R에서 얘는 뭐 개집합도 아니죠. 폐집합도 아니에요. 둘 다 아니기 때문에 뭐 흑백 논리일 필요는 없다. 그렇죠? 이런 관련은 있지만은 뭐 흑백 논리일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참고 몇 가지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1회 조건 그 세 번째에서 요렇게 이제 U1개, UI 뭐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을 2개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2개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걸 보이면은 하나 더 늘릴 수 있죠. 3개, 4개. 그렇죠? 2개에 대해서 성립했으니까 그 2개를 다시 하나로 보고 또 하나 갖고 와서 2개인 거니까 또 확장하고. 그러면 이미 U1개까지는 다 커버가 된 거지. 내가 2개인가 성립한 걸 보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U1개로 보여도 되고 이렇게 그냥 2개에 대해서만 성립해도 보여도 된다. 조건 세 번째, 위상인 걸 보일 때.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전체 공간 X가 분명할 때는 X의 열린 집합 혹은 X의 닫힌 집합인데 X의를 빼고 그냥 열린 집합, 닫힌 집합 그렇게 말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합 X에 대해서 요거 공집합하고 X만 딱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위상이 되거든요. 얘는 그 자명한 위상, 비이산 위상이라고 해요. indiscrete topology. 위상 여기 이제 부분집합이 이게 최소인 거죠.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부분집합들이. 그러면 이제 원소들이 점점점 더 이렇게 구별이 되죠. 떨어지게 돼요. 구별이 돼.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 떨어지지 않았어. 이산적이지 않아요. 비이산 위상. 알겠죠? 근데 이제 원소마다 다 떨어뜨려 놨어. 집합을 이게 다 원소야. 다 이렇게 떨어뜨려 놨어. 그러면 이산 이상. 그게. 이미지합 X에 대해서 X의 모든 부분집합들의 모임, 파워셋이죠. 역집합, 이렇게 D 그렇게 쓰는데요. 얘도 역시 X상 위상이 돼요. 이런 이상을 이산 이상이라고 한다. 디스크리트 토폴로지. 다 떨어뜨려 놓죠. 다 이게 계집합이 다 그렇죠. 점들을 다 분리시켜 놔요. 그래서 이렇게 이산 이상 부르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 집합 Rn 에서 X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R인 열린구, 오픈볼. 그것을 이제 보통 이렇게 쓴다. 오픈볼 해가지고 X를 중심으로 반지름 R. 의미는 X하고 거리가 R보다 작은 그런 점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오픈볼. 얘가 되겠고, 요거 열린구, 요것이 우리 R에서는 뭘 나타내는가? R에서 오픈볼은 뭐예요? 중심이 X고 반지름 R인 오픈볼은 구간이죠. 이런 개구간이에요, 사실. 맞죠? 그리고 그래서
그림으로는 여기 x고 여기 x 플러스 r, x 마이너스 r. 이런 구간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R2에서는 좌표 평면에서는 오픈볼을 뭐가 돼요? 중심이 x고 반지름이 r인 열린 원판이 되죠. 이건 그림으로만 할게요. 이렇게 얘가 되죠. R3에서는 저 정의를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 오픈볼. 얘는 열린 구가 되죠. 말 그대로 정말 구예요. 예, 이거 안에 차 있는 거. 그쵸? 그럼 이제 뭐 R4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형상화 시킬 수는 없죠. 근데 그냥 다 열린 구라고 해요. 이거는 개 구간, 이건 개 원판, 이거는 개 구. 근데 좀 발음이 좋지 않죠. 개 구 하기에는 좀 그래서 열린 구 그냥 열린 구, 열린 원판, 열린 구간 그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뭐 개원판, 개구간 그건 괜찮아. 자,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게 이제 열린 구인데 그러면 이제 집합 U들을 모아놓은 건데 어떤 U냐면 U에 있는 각점 X마다 X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열린 구를 포함해요. 그런 반지름이 있다라는 것은 열린 구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U에 포함되고 X를 포함하고 U에 포함되는 그런 열린 구가 존재한다. 그런 U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제 Rn상의 위상이 되는 거죠. 얘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통 이상 공간인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게 이제 계집합이 되는 거죠. 보통 이상 공간에서. 근데 그렇죠. 보통 이상 공간에서 계집합 어땠어요? 보통 이상 해석학에서 계집합. U가 계집합이다. 그럼 U에 어떤 점을 잡던 간에 그 점을 포함하고 그 U에 포함되는 무슨 기저의 원소 있어야 되잖아요. 오픈볼. 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 해석학에서는 N으로 했었어요. 네이버후드 해가지고. 기억하죠? N으로 했었고 지금은 B로 쓴 거밖에 차이가 없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위상이 됩니다. 이런 이상 U를 Rn상의 보통 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보통 이상 공간 혹은 유클리드 공간, 보통 이상 공간 둘 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 보통 이상 공간이라고 하겠고,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예제 좀 보도록 하죠. 예전 기출인데, 자 다음 중에서 집합 X가 4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A, B, C, D. 위상인 것은 뭡니까? 자, 첫 번째 1번 위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얘네들 합집합하면 뭐예요? A, C, D예요. 그렇죠? 그것을 다시 갖고 있어야 돼요. 품어야 돼요. 갖고 있지 않죠. 그렇죠? 혹은 얘네들 교집합하면 뭡니까 이거? D죠. D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한점 집합? 없죠. 위상이 아니다. 어떻게 봐도 합집합도 성립 안 되고 교집합도 성립 안 되죠. 공집합하고 X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은 다 동시쯤 다 만족해.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안 되고, 그 다음에 2번은요. 막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해봐야지. 시행착오를 겪어보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치더라도 뭐 이렇게 합치면 A, C, D 여기 있네. 뭐 어떻게 이렇게 합칠 거야? 그럼 이거 X죠. 어떻게 합치더라도 다 이 안에 있고, 교집합. 이거 하면 공집합이죠. 있죠. 이거 하면은 공집합이 있죠. 이거 하면은 A죠. 있죠. 어떻게 여러분 해보더라도 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공리 3가지 다 만족하니까 얘는 위상이 많다. 3번은 벌써 이거 합집합 2개 하게 되면 A, B 없죠. A, B 집합. 그쵸? 따라서 아니다. 얘도 그렇네요. 이거 벌써. 뭐 물론 더 아니게 되는 조건을 더 찾아볼 수 있지만 그냥 어차피 한 가지만 만족 안 해도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는 집합이 이제 원소가 2개예요. 원소가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정의될 수 있는 그런 위상이 몇 가지인가? 종류가 어떻게 되는가?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무조건 정의가 될 수 있죠. 요거. 자명한 위상 공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좀 더 들어갈 수 있죠. 얘. A 한 점 집합이 있는 거. 그 다음에 B 한 점 집합이 있는 거. 위상 돼야 안 돼요, 이런 것들. 되죠? 해보세요. 체크 다 해보세요. 다 되지. 그 다음에
이거 위상 돼야 안 돼? 되지. 얘는 타워셋 모든 부분집합 다 갖고 있는 거야. 이산 이상이죠, 얘가. 그렇죠? 이산 이상이다. 그래서 원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 거기에 이제 정의될 수 있는 위상은 네 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소 하나 더 늘려보면 A, B, C 이렇게 되면 이제 더 많아지겠죠, 당연히. 조금 많은데요. 그 서브노트에 있고요. 자, 유형별로 보면은 이제 당연히 얘 한 개 자명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요런 형태. 여기 뭐 A가 될 수 있고 B가 될 수 있고 C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거 3개. 요런 형태 3개 또 이렇게 해가지고 6개, 3개 쭉쭉쭉 해가지고 마지막 파워셋 이산 이상 한 개 해가지고 총 29개가 이제 정의가 될 수 있다. 그럼 하나 더 늘리면 많아지죠. 그래서 4개면은 355개 알려져 있고 5개면 6,942개. 그냥 뭐 그렇구나. 이게 뭐 엄청 많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보면 위상공간 X에 대해서 답이 성립한다. 공집합하고 X는 닫힌 집합이에요. 자, 왜냐면은 여집합이 계집합인지 확인해 보면 되는데 공집합의 여집합은 X 맞죠? 얘가 계집합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공집합은 폐집합이 맞다. 그 다음에 X의 여집합도 공집합. 얘가 계집합이 맞죠. 그렇죠? 따라서 X는 폐집합이다. 그래서 이제 공집합과 X는 일단은 계집합이자 폐집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임의의 닫힌 집합 C 알파인데요. 알파는 이제 뭐 임의의 개수 가져왔다는 거죠. 근데 걔네들 임의의 개수 교집합은 닫힌 집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한계의 닫힌 집합에 대해서 합집합은 닫힌 집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계집합하고 이제 반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제가 이제 폐집합인지 어쨌든 결론은 얘가 폐집합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여집합을 봐야겠죠. 여집합. 자, 그럼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 가지고 요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게 무슨 집합이에요? 계집합이지. C알파가 폐집합이니까 이거 여집합은 계집합. 계집합을 임의의 개수 합집합했어요? 그러면 계집합. 맞죠? 그러면 얘는 폐집합.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똑같죠. 얘의 여집합을 봐야겠어요. 그럼 이제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 가지고 1부터 n까지 C, I 여집합. 얘인데 얘가 역시 계집합. 그럼 계집합인데 유한계 교집합은 그래도 그거까지는 계집합 맞아요. 유한계 교집합은 그러면 이제 얘가 폐집합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저 3번에서 그 무한계는 허락하지 않느냐. 네, 그거는 보장하지 않죠. 그 3번의 예로 우리 이제 보통 이상 공간에서 얘는 1부터 언제까지 이제 구간 폐구간을 좀 합쳐보면은 1-n분. 얘는 뭡니까 이게? 잠깐만. 1 말고 이렇게 하면 3으로 할게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1 넣으면 1부터 2까지, 2 넣으면 1부터 여기 2분의 8이니까 2분의 5까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쪽이 계속 점점 늘어나서 3까지 계속 가까이 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3을 담는다 못 담는다? 3은 못 담죠. 계속. 그렇죠? 근데 3 계속 근처에 있는 건 다 담아요. 어쨌든 담아요. 합집합하게 되면. 계속. 그렇죠? 이렇게 되죠. 얘는 폐집합이 맞지만 무한계 합집합 해봤더니 폐집합이라고 보장할 수 없죠. 자, 그 다음 정리.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타우 알파가 이제 위상이에요. 집합 X상에 꼭 한 가지 위상만 정의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 가지 위상이 이제 정의가 될 수 있는데 타우 알파들이 어떤 그 한 집합의 위상들이야. 그러면은 걔네들의 모든 교집합, 그걸 타우라고 봤을 때 그 타우는 X상이 당시 위상이 된다.
자, 체크를 해줘야겠죠. 위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야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임의의 알파에 대해 가지고 공집합하고 x는 모든 타우 알파에 다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타우 알파는 위상이니까 당연해요. 그럼 모든 타우 알파에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교집합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즉 타우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임의의 개수, 임의의 U 베타라고 할게요. 알파 첨수를 써가지고 U 베타 어디? 타우에 있는 임의의 개수 U 베타. 그러면은 임의의 개수니까 베타를 첨수 쪽인데 제가 람다 썼죠. I라고 할게요. 그래서 임의의 개수 U 베타를 가져왔어요. 타우에서. 그럼 얘가 합집합이 다시 또 타우에 들어가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람다인 모든 알파에 대해서 U 베타가 지금 타우 알파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타우가 지금 이 타우 알파들의 모든 교집합이에요. 그러니까 U 베타는 다 들어가지. 모든 타우 알파에 다 들어가요. 맞죠? 그러면은 타우 알파 이제 가정은 어쨌든 타우 알파가 다 위상인 거니까 각 알파마다 얘네들의 합집합이 다 들어가겠어요. U 베타들의 합집합. 이거를 다 타우 알파들이 다 가지고 있겠어요. 맞아, 아니? 맞죠? 타우 알파가 뭐니까? 위상이니까. 타우 알파가 위상이잖아요. 그러면은 U 베타 어떻게 개수를 I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으나 U 베타를 어떻게 개수를 가져오든 간에 그것들을 합친 거는 이게 다 가지고 있어야지. 근데 그게 어떤 특정한 알파에 대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알파에 대해서 다 그렇다고요. 맞죠? 즉 모든 알파에 대해서 이놈이라는 거는 타우 알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즉 얘는 교집합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즉 타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교집합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임의의 유한계 대신 두 개에 대해서만 보여도 된다 그랬어요. 임의의 U, V. 타우의 두 원소 U 베타에 대해서 자, U 베타가 타우에 들어가 있으니까 역시 모든 알파에 대해서 UV가 U하고 V가 타우 알파에 있겠어요. 그렇죠? 역시 이제 타우 알파는 위상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 두 개 교집합한 것도 다 가지고 있어야겠죠. 모든 각 알파마다 U교 V가 타우 알파에 다 있어야겠어요. 이 말은 즉슨 U교 V라는 애는 교집합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타우 알파의 모든 교집합. 즉 그게 타우죠. 타우에 속하게 된다. 즉 타우는 뭐다? 위상이다.